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 컴퓨터 달고 살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피부가 늙는다, 김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죠. 저도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블루라이트의 진실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블루라이트 논란 정말 뜨겁죠. 특히 피부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다들 신경 쓰실 거예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떤 점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피부 노화,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 이런 걸 블루라이트가 진짜 유발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료들이 대부분 근거 부족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블루라이트라는 게 파장으로 따지면 38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가시광선 영역이거든요. 물론 햇빛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양만으로는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매일 그것도 꽤 오랜 시간 화면을 보는데도 괜찮다니 약간 의외인데요. 혹시 그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연구나 실험 결과 같은 게 자료에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전자기기 화면을 얼굴에서 한 20cm 정도 거리에서요. 하루에 8시간씩, 그것도 5일 동안 연속으로 블루라이트를 쬐게 한 거예요. 와, 하루 8시간이면 정말 긴데요. 거의 근무 시간 내내 화면 본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긴 시간 노출시킨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피부 상태나 색소 침착 정도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적어도 피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상적인 수준의 노출이라면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피부 노화나 기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블루라이트를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피부 걱정을 이제 한시름 놔도 되는 건가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그럼 아예 영향이 없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다른 쪽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던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피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좀 논란이 있거나 미미하다고 해도요. 과학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블루라이트의 주된 영향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수면이죠. 수면 방해. 아, 수면이요? 밤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잠 안 온다는 그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게 문제가 돼요. 밤에요? 왜 밤 시간대가 유독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뇌가 착각이라도 하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멜라토닌이라고 하죠. 아, 멜라토닌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밤에 특히 잠들기 전에 강한 블루라이트에 눈이 노출되면요. 우리 뇌가 이걸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버립니다. 헐, 뇌가 속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또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 질 좋은 잠을 자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그런 추측을 했군요. 사람들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피부 안 좋아졌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블루라이트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잠을 설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그 결과로 피부가 푸석해지고 트러블 생기는 걸 블루라이트 탓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데요. 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명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당연히 피부 컨디션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빛 손상보다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숙면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는 좀 피해야겠네요. 핵심은 밤 시간대 노출 줄이기. 그럼 이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여서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 자료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간편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안경을 쓰는 거죠.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 노란색 렌즈 안경 같은 거요? 네,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에 직접 붙이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도 있고요.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필름도 있군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기기 자체에서 뭔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자기 전에 보면 가끔 스마트폰 화면이 좀 누렇게 변하던데요. 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운영체제에는요, 자체적으로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면 나이트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윈도우 PC에도 보면 야간 모드, 읽기 모드, 블루라이트 필터, 뭐 이런 이름으로 비슷한 기능들이 있어요. 아, 맞다. 본 것 같아요. 그거 켜면 화면이 좀 따뜻한 색감으로 변하죠. 네, 맞습니다. 화면이 좀 노랗거나 붉은 톤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블루라이트 영역의 푸른 계열 빛을 줄여주는 겁니다. 눈의 피로도 좀 덜어주고 특히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걸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오호, 그럼 자기 전에는 꼭 켜두는 게 좋겠네요. 네, 보통 전문가들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습관에 들이면 좋겠죠? 야, 오늘 여러분 덕분에 블루라이트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전자기기 블루라이트가 뭐 당장 피부를 막 노화시키고 기미를 만들고 이런 걱정은 이제 조금 덜어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수면에는 확실히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결국 잠들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핵심은 그거죠. 피부 걱정보다는 수면의 질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이나 필름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PC의 야간 모드 설정을 꼭 활용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 나눈 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같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였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햇빛 같은 자연광에도 당연히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사무실이나 집안의 실내 조명, 그러니까 형광등이나 LED 조명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밤에 스크린만 안 본다고 다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쬐는 그 밝은 실내 조명 자체가 우리의 수면이나 생체식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요? 스크린 너머의 빛 환경 전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